PPI에서 CPI까지 긍정적으로 나오자 어제 국내 증시도 지표 확인 이후 활짝 웃어갔던 하루였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어제 지수에서 모두 1% 넘는 반등 흐름을 보였는데요. 코스피는 1.2%, 코스닥은 1.7%의 상승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모두 사자세를 보여준 가운데 외국인들은 SK 하이닉스를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유한 양액을 가장 많이 담아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TSMC의 호실적이 이날 장에서는 대형 반도체 주들에게도 긍정적인 상승 흐름에 힘을 보태주기도 했습니다. TSMC 역사상 가장 긍정적인 호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AI에 대한 수요를 다시 한번 강하게 재확인시켜줬기 때문에 AI와 관련된 모든 밸류체인주들의 상승 기조를 이날 장에서 함께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다만 어제 금통위에서는 1월 동결로 이어졌습니다. 다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가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코멘트까지 같이 나오면서 일단 1월은 동결로 쉬어간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됐고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었던 증시 안에서의 상단이 막혔다라는 평가도 어제 장에서는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52주 신고가,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조선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 때문에 52주 신고가가 모두 조선주로 가득 찼었는데 이날 장에서는 개별주들 위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던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LA 산불이 어느 정도 진화가 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주인 한솔홈데코 같은 경우는 이날 장에서 6%의 추가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52주 신고가에 들어갔고요. 성광밴드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LNG 관련된 수혜감 덕분에 이날 장에서도 4%가 넘는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슈와 테마단에서의 시장 흐름도 파악을 해보도록 할 텐데 시장 안에선 사실 오르는 종목들이 더 많이 오르는 그리고 이미 중복되고 있었던 이슈가 더 강하게 부각되고 있는 흐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날 장도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의 급등 흐름이 있었죠. 지금까지는 젠슨왕 그리고 마크 저커버그가 이 양자 컴퓨터와 관련돼서 다소 보수적인 코멘트를 내놓자 관련주들의 급등락이 오갔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25년부터는 양자 컴퓨터의 해다라는 글을 블로그에 게재를 하면서 그 전날 뉴욕 증시에서 관련주들의 급증 흐름이 나왔고 이날 장에서는 한국첨단 소재가 20%가 넘는 상승 흐름으로 화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기조가 시장에서 재확인이 된 만큼 지난 한 주 동안 흔들렸던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의 주가가 이번 주에는 많이 반등에 성공해주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AI 보안 관련주들도 이날 장 두 종목이나 상한가 안착을 했습니다. 샌즈랩과 모니터랩이 상한가 안착을 했고 두 회사 모두 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파트너사로 알려져 있죠.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그리고 현재 사장이 트럼프와 머스크와 함께 저녁 자리 만찬 자리에서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논의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앞으로 AI 시대가 도래함과 함께 꼭 지켜가야 되는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부분 적극적인 논의와 건의가 이 자리에서 이뤄졌다라고 하는데 일단 국내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관련된 기업들이 이날 장에서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요. 오늘까지 추가적인 연속 시세가 나올지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로봇주들도 지금 CES 이후로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된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면서 주가 상승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날 장에서는 폭스콘과 유비테크 관련 이슈가 관련주들의 또 상승에는 큰 힘이 되줬습니다. 유비테크는 중국에서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유망한 휴머노이드 로봇 제조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폭스콘과 함께 휴머노이드 로봇 협력 강화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주들이 이날 장에서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고요. 자, 그렇다면은 그 외 시간에서는 어떤 이슈와 어떤 종목들이 있었을지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사실 어제 증시에서의 연장선상이었다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에서 라운피플이 상한가 안착을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또 다른 공식 파트너사로도 알려져 있는 기업입니다. 같은 이슈로 시간 외에서 변동성을 보였고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는 AI 데이터 센터에 계속해서 대규모로 투자를 이어가겠다라는 약속을 한 가운데 이 라운피플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작년에 보안 부분 탑 파트너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이슈가 논의가 되면서 전날장에서 관련주들의 상한가가 있었는데
있는데 그 보안과 관련된 가장 우수한 파트너사로 라운피플이 작년에 수상을 했던 만큼 시간에서는 해당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상한가까지 안착을 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어제 이 위지트와 T사이언티픽도 상한가 안착을 했는데 두 종목은 모두 빗썸 관련주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가장 거래량이 많은 업비트가 지금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 통지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경쟁사인 빗썸에게 큰 수혜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관련주들이 시간에 상한가 안착한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KYC는 Know Your Customer의 약자이죠. 고객들을 알고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업비트가 KYC를 위반하고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잘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혐의로 현재 영업정지 처분 통지가 내려졌다라고 하는데 빗썸에게는 극도로 호재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워낙 거래량 차이에서 크게 나는 두 기업이니만큼 어떻게 이 해당 이슈가 소화가 될지는 시장의 상황을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반대로 빗썸 같은 경우는 앞서서 고객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이 처벌 조항으로 연결이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해당 처벌 조항이 폐지가 되면서 면소 판결이 같은 날에 나왔습니다. 때문에 현재 여러 가지 이 법적인 리스크를 두고 업비트와 빗썸이 완전히 다른 길로 방향을 틀면서 이날장에서 시간의 거래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더 크게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써왔던 이 농협은행 파트너십을 이번에 국민은행으로 완전히 바꾼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일단 빗썸 관련주들의 기대감이 크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출발 이후에 상한가 갔던 종목들의 움직임도 빠르게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외에 또 우리가 같이 지켜봐야 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점검을 해보시죠. 최근 조선주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제2의 조선으로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그곳을 바로 화장품으로 보고 있는데 화장품 쪽 같은 경우는 지난 24년 동안 화장품 수출액이 100억 원 이상을 달성하면서 100억 달러 이상을 달성하면서 역대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하는 한 해를 기록을 하기도 했고요. 전년 대비해서도 20%의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지속적인 화장품 수출액의 증가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현재 오프라인과 또 색조 쪽으로 시장이 확장이 되고 있고 유럽과 중동에서는 글로벌 확장 모멘텀 기조가 확인이 되고 있는 만큼 올해도 고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 업사이드 요소를 확인을 해보면 이제 중국이 올 상반기에 보다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기존의 K-뷰티의 주 수출처였던 중국 쪽에서의 수요도 강하게 살아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까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중동 그리고 중국까지 K-뷰티에 대한 니즈가 올라가면서 올 한 해도 작년을 뛰어넘는 수출액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도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증권사들의 리포트를 통해서 간략하게 추려봤습니다. 일단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이번 4분기의 영업이 컨센에 부합할 전망이라고 하고요. 캐파 증가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디 브랜드의 수주도 증가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 트럼프 정권으로 이제 전환이 되고 나면 트럼프는 미국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 원하는 또 인물이니만큼 미국에서 공장을 가지고 있는 한국콜마가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4월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의 공장은 가동이 된다고 하고 키움증권에서는 OEM 관련해서 탑픽으로 한국콜마를 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이번 4분기 컨센의 영업이익이 부합할 전망으로 나와 있고요. 올해부터는 해외 사업과 관련된 성장 기대감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은 미국의 올리브영이라고 불리는 세포라에 입점을 해서 지금 계속해서 오프라인을 확산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 향 매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도 같이 나오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여전히 바닥 수준이다라고 하면서 신한투자증권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 외 코스맥스와 실리콘투도 함께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코스맥스는 영업이익 컨센 상회 전망이 나오고 있고 두 종목 모두 캐파 증설과 함께 앞으로 더 많은 수출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화장품 쪽 관련해서는 크게 4가지 종목 점검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주요 일정들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에서 산업생산 지표와 또 옵션 만기일이 겹쳐 있는 만큼 변동성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주요 경제 일정들과 지표들 일단은 다 소화를 하면서 미국 증시가 간밤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었는데
보였는데 오늘 우리 국내 증시의 분위기는 어떠할지 개장 때까지 저희와 함께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뉴욕 증시 안에서의 시그널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밤사이에 뉴욕 증시 잔잔한 흐름을 대체로 보였습니다. 3대 주요 지수 전날엔 강하게 올랐었지만 이날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특히 나스닥 지수의 하락률 1% 안 됐지만 그래도 3대 주요 지수 중에선 가장 컸는데요. 빅테크 종목들의 부진으로 인한 영향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빅테크 이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날 경제 지표 여러 가지가 공개됐는데요. 일단 소매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1월 수치는 소폭 올랐지만 수정이 이렇게 됐지만 다우 예상치 0.5%나 11월에 기록했던 0.8%를 하회하는 0.4% 상승만을 기록했는데요. 미국의 경제 3분의 2가 소비 시장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강한 소비가 이어져야 강한 경제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소매 매출 추이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 신규는 예상치 상회하고 또 전주 대비 증가하면서 좀 부정적인 흐름을 보였지만 계속 청구 건수 전주 대비 소폭 감소했다라는 점 어느 정도 이 부정적인 이슈가 희석되는 모습이었습니다. 1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는 지난해 12월 마이너스 10.9에서 44.3으로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제조업이 워낙 지난해 약했던 미국 경제였기 때문에 이렇게 2021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제조업 지수 앞으로의 흐름 계속해서 긍정적인 추세 이어나갈지 흐름이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채금리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시장을 짓누르고 있었는데 이날 또 추가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장중에는 4.5% 선으로 내려오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일단 인플레이션 지표가 좋게 나오거나 현재 흐름을 유지한다면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이른 시일 안에 이르면 3월에도 금리 인하가 가능할 수도 있고 또 지표에 따라서는 3-4번까지도 올해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월러 미 연준 이사의 발언이 이날 국채 금리를 또 한 번 이렇게 내려오게 하는 요인이 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달러 인덱스도 함께 봐야겠죠.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달러 인덱스도 소폭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장중 이렇게 오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다시 하락하면서 108 수준으로 내려왔죠. 과연 여기서 더 하향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지 트럼프 취임 전후로 재정 정책과 여러 가지 관세 부과 정책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국채금리와 달러 인덱스는 계속해서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차트 함께 보실까요? 히트맵 준비되어 있습니다. 빅테크가 다시 또 밀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목요일 장이었죠. 국채금리 하락에 전장에서는 강하게 튀어 올랐었는데 이날은 크게 반응하지 않은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슈 하나 둘씩 점검해 보도록 하죠. 애플의 하락률 유독 컸습니다. 4% 이상 내렸는데 지금 중국에서의 판매량이 크게 감소했고 또 시장 점유율도 3위로 밀려났다라는 소식. 지금 애플의 실제 전체 매출에서 아이폰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또는 그 이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폰 이슈에는 유독 크게 반응하는 애플입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의견 DA 데이비드슨이 중립으로 발표를 했고요. 2025년이 고점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했는데 TSMC가 어제 호실적 기록했죠. 계속해서 AI 칩 중심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수요와 공급이 맞는지 아니면 수요가 더 많은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마존 1.2% 내렸는데 바클레이즈가 올해 선호하는 이커머스다라면서 긍정적인 의견 제시했고요. 테슬라 마진 이슈로 인해서 지금 3% 이상의 하락을 기록했는데 골드만삭스 중립 의견 제시했고요. 자율주행 기술 테슬라는 2분기면 어느 정도 완성도가 높다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지만 골드만삭스 입장에서는 그보다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라는 의견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한 기업들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모건스탠리 금융주의 실적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날 4분기 실적 월가 기대 이상이었고요. 특히 투자은행 부문 매출이 29% 크게 증가하면서 호실적을 이끌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져갈 수 있는 인사이트는 지난해 주식시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투자은행 부문에서 강세를 보였던 금융기업들의 실적이 우호적으로 더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자 마진의 기대는 기업보다는 투자 은행 부문 실적이 더 좋았던 기업들이 특히 더 강한 실적을 기록했는데 이번에 만약에 금리 인하가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원러 이사의 말처럼 이어지게 된다면 이자 마진에 기대는 은행들, 특히 중소형 은행들의 경우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겠고요. 밤사이 중소형 은행들 하방 압력을 받긴 했습니다. TSMC 어제 4분기 순이익 57% 증가했고 역대 최대 기록했다라고 밝혔죠. 1분기 매출 가이던스 상향까지 이뤄지면서 주가 뉴욕 증시에서 크게 뛰었고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건강보험 약세 그리고 높은 의료 비용으로 4분기 매출이 예상치 하회했습니다. 이 소식에 다른 건강보험주 동반 하락했는데 과연 이 부분 타개할 수 있을지 보험주 전체를 다 같이 보셔야겠고요. 타겟 순이익이 아닌 비교 매출 전망치만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소비자들이 할인 상품을 찾고 있기 때문에 마진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소매 매출도 예상보다 낮게 나왔고 이렇게 유통업체의 할인 상품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미국의 소비 계속해서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세 리스크가 있는 종목들도 오늘은 간략하게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트럼프 취임이 1월 20일 이제 금요일장 하루만 지나면 다음 월요일 날 취임을 하게 되는데요. 취임 이후 점진적으로라도 관세 부과 소식이 나올 텐데 이 종목들의 지금 관세 리스크가 거의 반영돼 있지 않다라는 게 울프 리서치의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임 이후에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가지고 계시다면 포트폴리오 점검 한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시그널 찾아봐야겠죠. 이제 시선은 2기 출범으로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하향 안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 관망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그 가운데서 실적 중심으로 또 개별 종목 장세가 강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국내 증시로 어떻게 연결될지는 사실 조금의 미지수가 있습니다만 국내 증시 안에서도 계속해서 트럼프 수혜주와 피해주를 찾는 흐름들은 오늘 장에서 특히 취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주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미 국채금리와 달러 인덱스의 약세는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국내 증시 흐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시그널 찾아봤습니다.